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1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정인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상기 본인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승진과 보통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증인 박근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근배입니다. 2018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 전에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반종호 복지관리 담당입니다. 윤동규 노인장애인 담당입니다. 장수정 여성아동 담당입니다. 백인숙 드림스타트 담당은 횡성에서 소방안전관리자 과장 교육 참석 중에 있어서 오늘 같이 못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요 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 주요 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보고서 3쪽 복지관리 분야입니다. 국가유공자 맞춤형 지원 확대로 보훈단체 지원과 참전수당 및 보훈영예수당 지원, 저소득 국가유공자 집수리 생활 개선, 보훈단체 정복 지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고,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 2개소, 개인신고시설 2개소의 운영비 지원. 보고서 4쪽입니다. 다자녀 가정 고교 학자금 및 대학 입학금 지원, 탈수급자 촉진 자활근로의 2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추진 전략, 사각지대 발굴, 지원 방안 등 4개년 계획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5쪽 노인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분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6쪽에 노인회 및 활기찬 경로당 조성을 위해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노인대학 운영, 경로당 물품 지원, 동면, 방산, 해안면의 20개소 경로당 전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였고, 양극과 남면 경로당 전등도 LED 등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2019년 당초 예산으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A4용지 좀 한 장으로 좀 압축시켜 그러니까 독감 쓰기 잘 못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 사전에 다 받으셔서 그냥 질의를 받아도 되겠죠? 예, 예. 됐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좀 앉으십시오. 자, 의원님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의원입니다. 먼저 가장 적은 인원으로 가장 많은 막대한 금액을 쓰시는 사회복지과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진짜 일선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시네요. 저희 사회복지과가 좀 감사의 필요를 하고요. 저희 보훈단체 정산 내역에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보조금 지원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전물 군경 미만인회하고 무공수자회, 상위 군경회, 전물 군경 유족회, 유교 참전회, 고엽제 전후회, 월남 참전 전자 제한 군인회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들 월정 수당이 얼마나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 영예수당으로 8만 원씩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참전 명예수당으로 6.25 월남 참전 유공자들은 월 15만 원, 사망 유료금 30만 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가유공자 교훈 영예수당으로 그 월 8만 원에 사망유로금 15만 원 그렇게 지금 그 지원해드리고 있고 미망인 복지회원분들은 월 5만 원씩 지금 그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시도보다 좀 시군보다 좀 적게 책정된 이 부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그 사회복지과 보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전 질의 대신 그 저번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임의용에 관한 조례 좀 진행해서 가지고 저희 어르신들 임의용에 좀 효과적으로 대처 좀 했으면 한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런 쪽은 내용은 없고요. 다 그 저소득층 차상위 지원 내용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 분이 알아보니까 65세 이상 차상위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어르신들 임의용 지원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알아보셔가지고 저희 어르신들 임용에도 좀 도움을 주십시오. 네, 그 자료 그 타시군한 그 시행하고 있는 거를 그 저희가 그 벤치마킹해서 저희 군에도 접목되는지 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예, 임경렬 위원님. 예, 임경렬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훈단체 지금 좀 전에 박현환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지원 산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일단은 그 보조금 지급은 그 조례나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산정 기준은 산정 기준은 지금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 보훈영예 수당 같은 경우는 그 12년도에 제정을 하면서 3만 원에서 14년도에 뭐 5만 원, 17년도에 8만 원 이런 식으로 물가 상승분에 따라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씩 좀 인상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체에 지금 뭐 전몰군경 미망인이나 뭐 무공훈 네. 수훈자회 뭐 이런 부분에 지금 몇 번씩 계시는지도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보면 지급 금액이 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지금 6.25 참전이나 월남 참전 이런 분들한테는 월 한 15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보훈 수당 하시는 분들은 연금 이런 그러니까 보훈단체에서 연금이 좀 나와서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조금 좀 적다라는 금액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8만 원 드리고 있는데 그게 지난번에 회장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내년 연초에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일부 좀 수당을 좀 인상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좀 잘 조례 제정을 하셔서 좀 많이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적지 않은 금액으로 그렇게 예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임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33년 이상 근속자들에게 지급되는 무공수혼자 수당이 있죠. 금년 2018년도부터 매월 8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혜 대상 인원이 몇 명인지 수혜자의 자격으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인원에 대해서는 파악을
보훈 영예수당이라 그래서 91분에 대해서 지금 그 월 8만 원 하고 사망위로금 그 15만 원을 지금 드리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보훈 명예수당이요? 예, 보훈 명예수당, 영예수당. 그 별도의 조례가 있나 하고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이게 어디에 들어갔나 했더니 그럼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련 조례로 적용이 됩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지원. 예. 예. 인근자치단체 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그 홍천과 화천 뭐 인근 시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뭐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뭐 많게는 한 15만 원 되는 데도 있는데요. 그 금액을 떠나서 그 대상자 나이가 혹시 65세, 만 65세 이상 돼야지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33년 근속하신 분들 하면은 그 전역 후 나이가 몇인지 55세가 되죠. 그분들이 되게 중부사관들이 예, 60이 안 되시죠. 예, 55세에 정년을 합니다. 그럼 양구군에서 그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0년이 지난 뒤에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 10년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군 장기 복무자에 대한 그 정착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양구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정착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당을 받기 위해서 10년, 전역 후 10년을 기다려야 된다. 물론 그 수당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분들에게 이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그간 장기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업적을 높이 평가해서 이런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동안 기다렸다는 것이 너무 오랜 시간이 아니냐. 그래서 타시구는 전역 후 바로 지급되는 곳도 있고 만 60세 돼서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조례를 좀 개정할 생각이 있으신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뭐 우리 유능하신 박근배 기자님께서 검토하신다면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양구 정착에 있어서 이런 지역에서 자치단체에서 이런 지원도 하고 있구나. 또 그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그 불합리한 그런 조례는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당해년도에 모국 방문 사업으로 소양강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2천만 원, 4가구 16명이 모국을 방문하였고 군 자체 사업으로 1천만 원, 3가구 13명이 모국을 방문했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양강댐 주변 마을 지원 사업으로는 그 모국 방문이 왕복 항공권, 교통비 그리고 체류비가 포함되고 양구군 자체 사업으로는 그냥 그 교통비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지금 그 선발 기준이나 그 지원 금액은 가구당 300만 원 선에서 지원해 주는 거로 지금 그렇게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공이 지역을 떠나서 지역은 지금 이제 그 소양강댐 주변 마을 그 소양강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그 양구읍의 9개리하고 남면의 13개리 이제 소양강댐 주변 마을 그 지역 내에서 사시는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선발이 되는 거고 그 외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그 소양강댐에서 지원하는 그 주변 지원 사업비 2천만 원에는 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구당 300만 원입니까? 1인당 300만 원? 가구당 300만 가구당 300만 원. 예. 인원에 상관없이 가구당 300.
평균 300 정도. 그러면 인원이 아닌 가구당이라고 해도 그 댐 주변 마을 주변 지역 사업으로 4가구 16명이 모국을 방문했을 때 금액과 그 사업비와 소양강 군 자체 사업 1천만 원으로 3가구 13명 방문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군 자체 사업 1천만 원으로 13명이 갔다면은 1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이면 23명이 가야 되는 거, 26명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가구당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구가 이제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은 곳은 이제 자비 부담이 더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니까 자녀가 작은 가정에는 아마 자비 부담이 좀 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평균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어제 이제 소양강 때문에 와서 이제 4가구에 대해서 이제 2천만 원을 이제 전달식이 있었는데, 4가구에 2천만 원이면 가구당 500만 원 아닙니까? 그 한 분은 뭐 327만 원 정도, 한 가구는. 그 지금 여기에 인원수의 배정이 고려를 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제 327만 원 같은 경우는 뭐 성인 2분, 소아 2분, 그다음에 편도 운행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항공여행이니까 이게 이제 호치민 가는 가구인데, 여기 이제 327만 원. 그리고 다른 분 호치민 가시는 분인데, 여긴 성인 1분, 소아 2사람 이렇게 해서 요건 248만 4천 원. 또 일정에 따라서 이게 또 이제 금액이 좀 달라지니까 이게 이제 평균 이제 300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을. 그러면 가장 높게 책정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방콕으로 해서 가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좀 이제 체류 기간이 길어서, 가구당으로. 예, 성인 5분에 편도요금 해갖고 항공운임에서 535만 2천 원. 성인 5분이 가셔서. 아, 성인 5분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이쪽에 계신 자녀들이 뭐 안 가고 이제 자녀들도 다 이제 성인이 성장해서, 됐을 예,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500여만 원. 그리고 적게는 200만 원대도 있고. 네. 한 예,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 선정에 있어서 양쪽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쪽에 수혜를 입었으면 거기 다른 쪽에서는 혜택을 못 받습니까? 예, 근데 여기 이제 소양강댐 이제 에서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지원 기준이 최근 3년 이내에 이제 모국 방문 미경험자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갔다 그렇죠. 온- 예,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기준이, 예. 자부담으로 갔다 온 것도 제한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양강댐에 오셨을 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 자비부담으로 다녀온 것도 최근으로 보기 때문에 수혜를 못 받는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요 계획을 할 때 그 부분은 좀 참고하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어제. 아, 참고가 아니라 그건 개선이 돼야 될 부분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냥 정기적인 방문이 아니라 집안에 어떤 경조사가 있어가지고 방문을 했다. 자비를 들여서. 그래도 그것도 최근에 갔다 온 3년 내에 갔다 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에 선정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대상자 선정에는 최근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그게 너무 불합리하다. 본의원이 그걸 평소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주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구두로 서로 협의를 했는데 정식으로 공문을 만들어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군사업도 마찬가지. 예. 알겠습니다. 같이, 이게 형평성 맞춰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기관별로 보조금을 받는 그런 기관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이런 데서도 그 사회단체의 사업 중에 우리 다문화 가족을
정착을 모국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좀 넣어서 연결을 시켜주는 사업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예. 예, 이해됩니다. 예, 뭐, 1년에 한 집이, 한 가구가 힘들더라도, 뭐, 2, 3년에 한 가구씩 이렇게 연결되는 사회단체와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푸드뱅크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업무 때도 보고 드렸듯이, 뭐, 그 시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셨을 테고, 본 의원이 답변에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제가, 다른 사람 누군가가 푸드뱅크를 신고를 했을 때, 똑같이 기존에 4,200만원 지원을 지원해 주듯이 해줄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기부식품 등 그 제공사업 안내에 보면 푸드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는 임의 신고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제 필요 경비, 뭐 이제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일부 뭐 차량 운영에 대한 그런 유지 관리 보수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두 곳이 아닌 또 다른 곳이 어떤 신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거를 좀 보고 신고는 받되 지원금에 대해서는 더 추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서 사업 계획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다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할 건지, 그거는 그때 상황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질의를 왜 이게 불편하게 하냐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매우 무겁게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다시피 인근 홍천에는 3,100만원, 철원에는 1,000만원, 화천에는 1,200만원이 푸드뱅크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양구에는 8,400만원이 지원되고 있죠. 큰 춘천시에도 7,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가 하나가 있고요. 도내 원주에 2개의 푸드뱅크가 있는데 2개의 업체에 지원되는 금액 역시 양구보다 적습니다. 태백, 속초, 평창, 양양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으면 1,2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냐라고 질의를 드리면 과장님께서는 보급되는 물량과 또 대상자가 또 몇 배 많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원주와 춘천이 양구 두 곳의 푸드뱅크에서 지원되는 것보다 많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타시고보다 아주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저희 군이 좀 더 보조금을 좀 많이 지원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뭐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물량을 저에게 주셨지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지원되는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자료를 안 주셨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요구할 수 없는 자료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어제 기획조정실 예산 문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8년도에 당초 예산 5,200만 원이 책정이 되었고, 그때는 역시 기존에
기초푸드 2016년도에 4,020만 원, 2017년도에 4,200만 원, 그리고 2018년도에도 4,200만 원이 줄곧 지원됐던 수년간 그 활동을 했던 그 업체에다가 4,200만 원을 지원했고 신규 사업자이신 그 시기에는 개인 사업자였죠. 네. 1,000만 원의 그 지원금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이후 3개월이 좀 지났겠죠. 1차 추경 때 3,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어제 기획조정실장님께 예상을 편성하는 주무부서로서 그 당시 주민생활지원실장이 아닌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예산 편성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좀 애매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그 객관적인 통계는 12월 말 기준으로 집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당초 예산의 필요 예산, 지원금을 당초 예산에 책정을 했어야지 왜 추경을 잡았냐. 그거는 많은 의구심을 갖게끔 합니다. 2019년도 당초 예산에도 우리 보고서에 나왔듯이 4,200, 8,400 푸드뱅크 지원되죠. 예, 그렇게 예산을 요구해놓고 승인 요청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푸드뱅크하고 마켓 차이 아시나요? 예, 뱅크는 수요자를 찾아가는 것이고 마켓은 수요자가 찾아오는 것이죠. 네. 뱅크가 마켓처럼 하면 안 되겠죠. 네,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본 의원은 그 푸드뱅크에 지속적으로 매달 후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관심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요 타시군보다 그 푸드뱅크의 지원금 높은 거에 대한 대책, 요거 2019년 예산안 준비 전까지 그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반기 업무 보고 때 아쉬운 점에 첫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였죠. 아쉬운 점에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관련 보조사업자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사업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좀 시기가 조금 늦춰지고는 있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상반기 업무 보고 때 아쉬웠던 점 하면서 거기도 설계 중에 있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아직 그러면 진척은 안 된 거죠? 그 보고 때보다도 많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자부담이 점 확보가 된 건가요? 자부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30만 원씩 늘었네요. 그 인건비 상승분이 지금 있어서 예, 상반기 업무 보고 때는 5년 미만, 5년 이상 120만 원, 15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씩 늘은 것 같습니다. 아니죠, 15만 원. 뭐 어쨌든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뭐 사회복지과 하면은 뭐 많은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잘 찾으셔가지고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게끔 또 그들을 도와주시는 음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의 또 역할 많은 후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자고 애쓰셨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신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뢰실 의원님. 예, 조동준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지금 한 18개, 17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요즘 보면 TV에 사고가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뭐 대책이나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저께, 그러니까 한 2주 전서부터 저희가 그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애로사항들이 어떤 게 있는지 청취들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뭐 그런 애로사항 같은 건 잘 청취해서 군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건 함께 하고, 또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저희가 또 지원하는 방안도 또 찾아보면서 그렇게 어린이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잘 들었고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군에서 1년에 연 한 17억 이상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 관리 감독권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지도, 관리, 감독하는 권한이 있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제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제 뭐 이렇게